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학생부 교과가, 그러니까 교과라는 측면이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줄을 세우기로 사용된다기보다는 해석으로서의 교과가 된다는 게 초점이에요. 자, 이제 진짜로 우리 학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는 내신이 어떻구나 라고 해서 얘보다 얘가 내신이 더 낮구나 해가지고 무조건 얘가 학업 역량이 더 뛰어난 애고 얘는 학업 역량이 더 떨어지는 애다 라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빨리 적응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려는 대학도 이런 방식으로 봐줄 텐데 그럼 우리의 거를 어떤 식으로 봐줄까? 라는 것이 궁금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더 둬야겠는데? 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경희대 학종 가이드북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와서 A 학생, 앞에서 보셨던 A 학생인데 이 A 학생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까 잘 안 보여서 조금 키웠어요. 조금 키웠는데 여기 제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학교의 평가입니다. 학교의 평가. 학교의 평가인데 요 부분에서 교과별 기복이 있습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교과별 기복이 있습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인데 여기는 4등급, 3등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히 기술과정과 정보는 양쪽 다 1, 2학기 모두 4등급, 3등급 이렇게 돼서 기복이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 즉 골고루는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따라서 평균 등급이 얼마다 라는 것이 제일 최초의 첫 출발로서의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해석을 해 들어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교과를 보는 방식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별 기복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부분인데 수학 부분인데 수학이 82점인데 여기 지금 82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82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82라고 적혀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1등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즉 80점대에서 1등급을 받은 거예요. 여기 86점인데 여기도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과목 평균도 48.6, 49.5에서 50점 내외로 다소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전반적으로 좀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학교에서의 1등급과 학업 역량이 뛰어난 곳, 높은 곳에서의 1등급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는 겁니다. 여기가 잘리네요. 예, 여기가 조금 잘리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되셨죠? 그리고 또 이 친구, 똑같은 친구예요. 똑같은 친구의 이 학생부에서, 교과에서 여기를 보시면 17.6, 16.8, 19.5, 22.9, 16.9, 13.4, 12.6. 근데 여기 옆에도 보니까 14.6, 16.2, 22.3, 26.3, 18.5, 14.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와 수학의 표준 편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20 내외로 크다. 그러니까 20 내외면 안 좋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다른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20 내외로 크다는 점에서 학생들 사이의 편차가 크고 대체로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나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까지 읽을 수 있느냐? 여기 두 개를 잘 보시면 저기는 192, 여기는 192, 여기는 19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학기에는 192명이 있었는데 2학기에는 2명이 전학 가서 19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학년들은 다 과목별 수강 인원이 다 똑같은 걸로 봐서는 이 학교는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환경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도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체계를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체계를 하는 학교는 아니어서 이게 분명히
이 친구는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했을 거고, 그럼 2학년 때부터 선택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 친구의 어떤 모습을 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옮겨간다는 거죠. 되셨죠? 이게 해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등급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나오게 된 과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린 핵심은 뭐냐면 교과 성적을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이 학생이 그 성적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내는, 학생부를 보고 읽어내는, 특히 학생부의 숫자를 가지고 읽어내는 것이 입학사정관들의 역할이고, 그들이 저걸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걸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줄 세우기가 아닌 해석으로서의 교과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C 학생인데 경희대 입장에서 이거는 한번 보세요. 얘는 잘하는 애인가요? 못하는 애인가요?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전까지 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얘는 잘하는 애인가 못하는 애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일까요? 그렇지 않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랑 뭐가 좀 달라 보이는지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 봤던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어떤 부분의 특성이 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는 거가 좋을 거예요. 그러면 힌트를 드리자면 요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 빨간 포인터가 가는 숫자들, 요 숫자들을 한번 보시고, 그쵸? 요 빨간 포인터가 가는 숫자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있는 이 원점수가 되게 높아요. 이게 원점수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죠. 지금 잘들 보시네. 학교 평균이 너무 높고 표준 편차가 적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저 다시 나타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시험이 쉬웠나, YK. 시험이 쉬웠나도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보니까, 시험이 쉬웠나? 평균이 너무 높은데? 그리고 이게 원점수 저렇게 높은데도 왜 저렇게 등급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경희대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지금 밝혀주고 있냐면, 이렇게. 학생은 118명의 소규모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 대부분 3, 4등급을 받았지만 원점수는 95점 내외로 높습니다. 되셨죠? 지금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이 보잖아. 그러니까 118명이니까 비교적 소규모, 100명 소규모, 200명 이런 거에 비하면 소규모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적으니까 그럼 등급 따기가 더 뭐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라는 건 이미 등급 따기가 어려운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대부분 3, 4등급을 받았지만 원점수가 95점 내외로 높아요. 그럼 아까 YK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이 쉬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쉬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학생은 표준편차가 15 내외로 비교적 작아서 동질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전교생 전체가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성적도 높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학부모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 말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라는 건 표준 편차가 적고 원점수 평균이 높은,
그래서 원점수를 높은 원점수, 내가 높은 원점수를 받아도 높은 원점수 평균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를 뭐라고 부른다?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내신을 못 받는다고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아니에요. 아, 이거 또 마음 아프실라. 우리 애가 내신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아니고, 저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석차 등급이 3, 4등급으로 보통이지만 원점수가 높은 점을 기반으로 하여 학업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2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이나 3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1, 2학년 때의 그 성적이 있으니까 아마 표준편차라는 걸 눈여겨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표준편차라는 걸 한번 보세요. 표준편차를 보면 최근에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20이 대체로 넘습니다. 20이 대체로 넘는데 이렇게 학교마다 뭐 저표준편차가 10 미만인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 미만인 학교에서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2등급을 받은 친구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치열한 고등학교에서 2등급을 받은 친구가 학업 역량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를 읽는 이 측면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야, 네가 말하는 게 내가 우리 애한테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이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얘가 몇 등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런 구조를 통해서 저 위에 있는 저 평균과 표준 편차와 저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학습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